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단 4개국만이 만들 수 있었던, 절대 못할 거라던 기술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인데요. 40년 경력 독일의 기술 권위자는 한국의 기술을 처음 본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한국을 기술 수입국이라 불렀지만 이제 한국은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6년 만에 이 불가능한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요하네스 슈미트 독일 민헨 공대 명예교수입니다. 가스터빈 분야에서 40년을 보냈죠. 누군가는 저를 이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유럽의 가스터빈은 거의 없으니까요. 베를린 에너지 포럼은 항상 특별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에너지를 논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이 무대에 익숙합니다. 연단에 서면 청중들은 귀를 기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터빈은 기술의 정수입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죠. 15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분당 3600회 이상 회전하며 도시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 말입니다. 발표장 뒤쪽에 앉은 동양인 그룹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대표단인 듯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유독 집중된 모습이었죠.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딱 이 네 나라만의 영역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100년의 역사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쌓아 올린 노하우의 결정체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예상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죠. 슈미트 교수님, 한국은 독자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단순히 만들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실증과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죠. 한국의 도전은 존중합니다만 이 분야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대답 후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스터빈은 그저 조립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리셉션에서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재영이라는 남성이었어요. 슈미트 교수님, 저희 기술을 직접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두산중공업에서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궁금했죠. 물론 그건 자만에서 비롯된 호기심이었어요. 감히 세계 최고 기술에 도전한다고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한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싶군요. 이재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는 명성이 높지만 가스터빈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에요. 최첨단 야금술, 열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죠. 그들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나라 기술을 조금 개선한 것일까요? 한 달 후 직접 확인해 볼 생각에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가스터빈의 거인들에게 도전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세계 가스터빈 권위자로서 그들의 기술을 평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멀었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죠. 독일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윤민주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개발팀 엔지니어이자 오늘부터 교수님의 통역을 맡게 됐어요.
그녀는 또렷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꽤 정확해서 놀랐어요. 키가 크진 않았지만 당당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반갑습니다, 윤 씨. 독일어가 유창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뮌헨 공대에서 2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교수님 강의도 몇 번 들었습니다. 윤민주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차에 오르자 그녀는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 둘째 날부터 두산중공업연구소 방문, 그리고 셋째 날에 김포열병합발전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죠. 우리 일정이 빡빡하네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모시는 3일이 한국 가스터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윤민주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독일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슈미트 교수님,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윤민주가 물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가스터빈은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윤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우리 심장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그건 우리가 수십 년 걸린 기술인데. 설마 진짜 독자 개발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윤민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린 수천 번 실패했고 6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이 안쓰러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순수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가스터빈은 말처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일 직접 보게 되겠군요.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말을 돌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민주가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저희 기술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그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까? 4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윤민주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오늘 교수님을 모실 이재형 총책임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민주가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는 길, 윤민주는 두산중공업의 역사와 가스터빈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현장 엔지니어라는 게 느껴졌죠. 윤 씨는 몇 살인가요?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32살입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젊은 나이에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희 팀엔 20대 엔지니어도 많아요. 가스터빈은 한국의 미래니까요. 윤민주의 대답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이재영 총책임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은 단단한 악수와 함께 인사했어요. 연구소로 향하는 길, 저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어요. 베를린에서의 자만심 가득했던 제 모습이 잠시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보고 판단하자.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연구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연구소 견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시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윤민주가 호텔에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김포열병합 발전소를 방문합니다. 실제 가동 중인 국산 가스터빈을 보실 겁니다. 차 안에서 저는 어제 본 기술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의심이 들었어요. 이론상으론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이었죠. 실제로 이 터빈이 얼마나 오래 가동됐나요? 윤민주가 대답했습니다.
상업운전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지금까지 무사고입니다. 발전소에 도착하자 최동식이라는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수석 기술자입니다. 최동식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오래된 엔지니어 특유의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어실로 안내받았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스터빈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저 수치들이 맞나요? 진동이 정말 낮은데요. 이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은 저 진동 제어에 있어요. 제어실 견학 후 실제 터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방음 처리된 문을 열자 가스터빈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 첫 국산 대형 가스터빈입니다. 윤민주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터빈 주변을 천천히 돌며 살펴봤습니다. 외형만으로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부 디자인에서 미묘한 차이가 보였어요. 블레이드 설계가 독특하군요. 고온 부분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재영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기존 방식과 달랐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인 설계였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본 적 없었습니다. 이 블레이드 하나 가격이 중형차 한 대죠? 제가 물었어요. 윤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만큼 심장값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발전소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식 식사가 차려졌어요. 식사 중에도 이재영과 최동식은 계속해서 기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우리 블레이드의 코팅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답했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증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동식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방식인가요? 실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1000번 넘게 실패했어요. 보통 10년 걸릴 시행착오를 3년에 압축한 겁니다. 이재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다릴 수 없었죠. 식사 후 터빈 정비실로 이동했습니다. 예비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정비실 한쪽에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파손된 블레이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민주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실패 기록입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했죠. 그 순간 이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기술을 정복하려 했던 겁니다. 발전소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동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보신 것에 대해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적 안정성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최동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발전소의 실루엣이 황혼 속에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이룬 성취는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들의 열정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발전소 방문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식 불고기라는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기술로 가득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연구소 앞에서 잠시 내려서 걸어볼까요? 밤 공기가 좋습니다. 윤민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두산중공업 연구소 앞에 멈췄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답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더군요. 윤민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발전소 정비팀이셨어요. 제가 대학생이던 8년 전 일입니다. 윤민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가스터빈 핵심 부품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외국산이라 제때 못 바꿨어요. 부품이 올 때까지 2달을 기다려야 했죠.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대로 가동하다 사고가 났고 근무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깊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때 결심했죠.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윤민주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건 안타깝지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동기로 접근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윤민주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어요. 감정이 이성을 흐리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가스터빈은 냉철한 과학이죠. 제 말에 윤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독일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술 주권의 문제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민주의 관점은 제가 평생 믿어온 과학적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침묵이 무거웠어요. 연구소 건물을 한 바퀴 돌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재형 총책임자님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윤민주는 다시 공식적인 어조로 돌아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방에 도착해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윤민주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죠. 개인적인 상처가 국가적 프로젝트의 동력이 되었다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몸담은 독일의 가스터빈 산업은 순수한 기술적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감정이나 애국심은 배제된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가스터빈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이 옳은 걸까요? 감정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최종 브리핑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고민하며 눈을 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브리핑 후 가동시험을 참관하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윤민주를 만났습니다. 어제의 불편한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김포발전소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험 가동 준비가 한창이에요. 차에 오르며 윤민주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가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최대 출력 테스트입니다. 상업 운전 후 처음 시도하는 100% 부하 테스트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들에게 중요한 순간임이 분명했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하자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재형이 우리를 맞이했죠.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동식이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최 선생님, 준비는 다 됐나요? 이재영이 물었습니다. 최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어실 스크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터빈의 온도, 압력, 회전수 등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가스터빈의 특별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냉각 시스템과 소재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죠. 위험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최동식이 갑자기 말을 건넸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이거 한번 돌리면 유지비만 해도 연 4조쯤 들어갑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형 가스터빈의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말이죠. 최동식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값어치는 넘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최 선생님은 40년 넘게 발전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윤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첫 화력발전소부터 지금까지 모든 변화를 지켜보셨죠. 최동식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모든 걸 지시했어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문득 독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어떤 보고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믿어줄까요? 이곳에서 본 기술적 성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도 될까요? 가동시험 시작 30분 전입니다. 모든 인원 준비해주세요.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제어실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기술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죠. 이재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의 완전한 검증이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책임감과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었죠. 최동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 연기가 보이십니까? 저건 우리의 숨결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심장을 빌려 쓰지 않는 우리의 증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기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이들의 철학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기술 이상의 가치, 자존심과 주권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10분 후 가동시험을 시작합니다. 모든 인원 최종 점검 완료해주세요.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제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재영과 최동식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죠. 윤민주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를린에서의 오만한 발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스터빈은 4개 나라만의 것이라고 단언했던 제 자신이 말이죠. 가동시험을 시작합니다. 이재영의 지시에 기술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제어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터빈의 회전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30% 출력입니다. 모든 수치 정상. 담당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숨죽여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매우 안정적이었죠. 이 정도면 유럽 표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50% 출력으로 증가합니다. 회전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60%, 70%. 출력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터빈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80% 출력 도달.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이재영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동식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베테랑의 직감이었을까요? 그는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90% 출력으로 증가합니다. 순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진동 수치가 살짝 흔들렸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최동식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3번 베어링 부분 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해당 모니터로 향했어요. 진동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계속 진행합니다. 95% 출력. 이재영의 지시에 출력이 더 올라갔어요. 진동 수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제 경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동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어요. 한 기술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어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100% 출력으로 진입합니다.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진동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40년 경력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터빈이 손상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재영은 침착했습니다. 아닙니다. 계산된 상황입니다. 수동 백업 가동. 그의 지시에 기술자가 즉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들었던 독자 개발 백업 시스템이었죠. 순간 진동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백업 시스템 정상 작동. 진동 안정화 완료. 100% 출력 도달했습니다.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이재영과 기술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민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땀에 젖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윤민주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죠. 최동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터빈이요. 솔직히 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니.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보죠. 이재영의 안내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발전소 창문으로 외부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안정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회의실에서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발생한 원인과 백업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독창적이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는 없는 방식이었죠. 이 문제는 독일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출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죠. 제 말에 이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런 접근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출력 감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우회 전략이었죠. 윤민주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접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정통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교과서를 벗어나는 사고가 혁신을 만들어내죠. 회의가 끝나고 이재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슈미트 교수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재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에게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을 겁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평가를 내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문을 열자 이재형, 윤민주, 최동식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잠시 생각을 정리했죠. 제 평가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에 찬 비판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말에 모두가 놀란 눈빛을 보냈어요.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베를린에서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윤 엔지니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 감정 과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감정이 이 기술을 만들었군요. 윤민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네요. 수천 번을 버틴 그 뚝심이 만든 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조용한 박수 소리가 번졌어요. 이재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의 평가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로부터의 인정이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공식과 이론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죠. 최동식이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당신은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40년 경력 동안 확고하게 믿어왔던 관념이 흔들렸지만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민주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윤민주가 미소 지었어요. 더 큰 터빈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군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로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은 결국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윤민주가 조그만 선물을 건넸습니다. 박스 안에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미니어처 모형이 있었어요. 한국의 심장 일부를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짧은 여정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내에 앉아 손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단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답하며 문득 미래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해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의심하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열정과 인내가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한국에서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뮌헨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가스터빈 블레이드 미니어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 솔직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 교수는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현했죠. 요하네스, 자니가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처음 보는군. 그들이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준 모양이지? 그의 비꼼에 미소로 답했어요. 특별한 대접은 없었네. 다만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 뿐이야.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그들의 독창적 접근법을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함께 발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그들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혁신적 접근법에 관심이 많았죠. 연구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윤민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가스터빈이 100일 연속 안정적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발전소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답장을 보내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 그들을 초청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죠.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퇴근길에 손녀 에바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들렀습니다. 9살인 에바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곧 에바가 친구들과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에바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과학 시간에 전기에 대해 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에바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단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바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 에바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는 거란다.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주 큰 기계를 만들었어. 도시 전체에 전기를 줄 수 있는 거대한 심장 같은 기계지. 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에바의 순수한 열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에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작은 가스터빈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바가 신기한 듯 모형을 살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내가 방금 말한 그 심장이란다. 언젠가 네가 더 잘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에바가 조심스럽게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제 보물이에요.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포발전소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가 생각났죠. 그 연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과 독립의 상징이었어요. 책상 위 달력에 다음 달 서울 방문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윤민주가 보낸 초청장이 있었어요.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죠.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가스터빈 교재였어요. 이제 개정판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장을 추가해야겠죠. 기술 너머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겠죠. 메모장을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전할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 교과서 밖에서 옵니다. 기술의 본질은 공식과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펜을 내려놓고 가스터빈 미니어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심장도 스스로 만든다.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미래를 향한 약속인 셈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